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지난 1월 18일이었죠. 전라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라는 비전을 마련했고요. 농생명과 문화관광산업 등 5대 핵심 사업 분야를 선정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3대 기반을 갖추어 자치권 강화에 힘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적으로 소외됐고 인구 감소 또 지역 소멸의 위기를 겪어온 우리 지역이었죠. 이제는 전북에 더 잘 사는 새로운 백년대계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민 모두 역량을 집중해야 될 시기입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더 특별해진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출범의 의미 살펴보고요. 주요 특례들은 어떤 것인지 또 내실 있는 특자도가 되기 위한 후속 과제들 함께 말씀 나눠보죠.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 도민들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의미와 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특별자치도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름만 바뀌고 전혀 정작 느끼기에 체감하기에는 별로 달라지는 게 없지 않냐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저 또한 그냥 이름만 바뀌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발전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도로 되면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자치권 행사를 통해서 조금 더 강한 전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전북이 뭔가 순위에서 항상 꼴등 그런 입장이었는데 조금 더 강하고 높아지는 전북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됩니다. 조금 더 청년들이 일할 수 있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외부 자원들이 전북도에 와가지고 좀 활성화하고 우리 전북도가 더 클 수 있도록 기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손자들이 타지에 가지 않고 외지에 서울이나 이런 데 가지 않고 전라북도에서 잘 살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도라는 어떤 그런 명칭 때문에더라도 그렇고 지금 광역도시가 아닌 이런 대표적인 도 단위 시자재가 그렇게 특별자치도로 만들어져서 지역 발전을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하지 않겠느냐 뭔가 기대는 하고 있는 거지. 예. 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의미와 과제에 대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세 분 모시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단 박현규 단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방분권 전북회의 김택천 상임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우석대학교 교양학부 홍석빈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이제 세 분은 특별자치도 도민이십니다. 네. 글쎄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김택천 대표님. 네. 아니 이름만 바뀐다고 이게 바뀌는 거 아니지 않느냐. 네. 뭐 옷만 갈아입는다고 사람이 바뀌느냐. 우리 전라북도가 진짜 뭐가 특별해지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시민으로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이 이름이 128년 만에 바뀐다고 하는데 거창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제가 제주에서 충청, 세종, 그러면 제주까지 전북, 예. 강원까지 네 군데의 특별자치도 식구들이 같이 행정부와 의회와 시민사회가 같이 만났어요. 근데 그때는 다 강원까지 출발이 됐었는데 예. 마음이 조급해요. 어. 우리가 나중에 가서 정말 찾아볼 게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여유였었고 예. 중앙에서는 이미 작품이나 이런 게 다 나와 있는데 우리만 특별하게 호남에서 떨어졌다. 또 지역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4대 차별이라고 계속 이야기만 하더라도 예. 차별만 가지고 이 작품을 우리가 만들 수는 없는 것이어서 벌써 세종 같은 경우에는 행정이 넘어왔어요. 국회 의사당 250억이 벌써 책정이 돼 있고 강원도 이미 이제 DMZ-와 평화와 관련된 컨셉이 잡혀 있고 예. 제주는 아시다시피 관광이 지역의 산업이에요. 지역의 산업이기도 하지만 또 지역의 하나의 미래이기도 한데 대한민국은 우리 전라북도는 무엇을 우리가 전북의 미래로 잡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잡아내는 것이 전북의 또 하나의 숙제이기도 해서 예. 이건 그동안에 우리가 다 구화됐으니까 이런 이야기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고 예. 우리가 돌아보기를 먼저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70년 동안 전북의 경제가 2%였어요. 지금도 2%예요. 예. 왜 2%가 됐는지라고 하는 이걸 먼저 돌아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내일을 준비하고 다음을 준비하는 이런 좀 마음이 좀 필요할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자도의 출범을 우리는 이제 환영하긴 합니다만 한번 시작하는 시점에서 살펴봐야 될 대목이 김택천 대표님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홍석빈 교수님 메가시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5개의 메가시티로 나누고 3개 특별자치도로 5+3. 553 이제 특구인데 우리가
광주 전남과 같이 가자니 뭔가 우리는 계속 광주 전남에게 빼앗길 것 같고 우리 걸 몫을 못 차지할 것 같다는 그런 분위기도 있어왔지 않았습니까? 소외라는 홀대라는 속에서 웬만한 공공기관이 다 전남 광주로 가 있는 것도 그렇고 여기서 우리가 좀 특별해지자 이런 취지에서 진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국회를 통과한 거고 그런 취지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뭐 사실 전라북도가 차별을 받고 소외됐던 것은 엄연한 현실이고요. 예. 우리가 이제 12월 31일 날 밤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불꽃을 터뜨리는데 다음 1월 1일이 된다고 특별히 그 전날하고 달라지는 건 없지 똑같은 않습니까? 아침이죠. 예. 예,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한 건 큰 의미가 있겠으나 이제 또 전북의 행정과 또 도민들의 삶은 계속돼야 한다고 봤을 때 예. 우리가 너무 들떠있기보다는 지금 이제 김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향후 우리가 다른 특별자치도하고 어떤 차별적인 전략을 갖고 갈 것인가. 그리고 그랬을 때 전북의 정치권 또 공직 사회 또 기업들 시민단체 어떻게 의기투합해서 작품을 성공 스토리를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만들어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제 옷은 입었습니다. 이름도 바꿨습니다만 그 안에 넣어야 될 컨텐츠 우리 전라북도에 맞는 특성화된 특례를 더 발굴하고 자치 권한 또 재정 권한까지 가져와야 되는 숙제들이 올 1년 더 남아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 되는 부분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 중심에 이번에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이 되셨습니다. 박형규 단장님. 페트롤 전북에서 우리 단장님 전화 인터뷰할 때 내 공무원 30년의 심혈을 이제 마지막 허용 점정을 여기에 쏟아붓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각오는 변함없으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출범식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 두 분의 평가도 해주셨습니다. 우리 단장님이 공무원으로서 맞는 이 행정의 변화는 어떤 변화일까요? 그동안의 전라북도가 앞에 말씀해 주신 그 패널분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소외도 받았고 또 전남 광주와 전라북도가 호남이라는 그 속에 묶여 있다 보니까 예. 안타까운 부분들이 공공기관과 관련된 부분들이 대부분이 호남본부 형태로 가 있고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기업들도 역시 지사들이 전부 다 뭐 호남지사 이런 형태로 해서 전부에 광주에 가 있어서 예. 저희 도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좀 되찾아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행정을 해왔지만 그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우리의 독자적인 권역이 형성되고 이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차츰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라도요 할 때 이제 전라도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우리 전북 특별자치 도민들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만의 특별한 또 독자적 권역을 이제 세우는 그 시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박형규 단장님, 우리 도민들께 이제 수없이 뉴스를 통해서 이름은 알게 됐습니다. 그 이름, 그 옷 안에 무엇을 담게 되는지 좀 짚어주시죠. 이번 특별자치도는 이제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좀 생소할 겁니다. 근데 특별자치도를 형식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 지방자치법에 광역자치단체는 특별시, 그다음에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그렇네요. 특별자치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라북도라는 도에서 전북 특별자치도로 이렇게 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그보다도 이제 더 큰 차이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져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전북 특별자치도는 새로운 지위에 따라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고 특별자치도라는 특별법을 통해서 여러한 특별법에 보장되었던 권한들이나 이런 것들을 전북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또 가진 특화 자원들을 활용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여러 가지 특례들이 많이 발굴돼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 우리가 이제 제주와 세종과 좀 더 다른 점은 우리의 어떤 의지, 우리의 요구를 통해서 정부를 설득하고 우리의 권한을 가져오는 바로 이제 상향식 자치도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택수 대표님 더 노력해야 되고 더 발굴해야 될 과제들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4개의 자치도가 있는데 제주도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예. 제주도가 2006년도에 시작을 해서 2020년도에 됐는데 처음에는 56만이었었죠 인구가. 근데 지금은 벌써
한 70만 정도 늘어나 11만 정도가 좀 늘어나 있고 예. 또 지역 내 총 생산 같은 경우에도 2006년도에 8조 6,999억 원 그리고 20년도에는 132%가 증가해서 20조 2,611억 원 이 정도에 늘어나 예상 규모가 늘어났는데 이게 바로 2006년도에 시작해서 20년까지 걸린 거죠. 예, 예. 근데 제주도에는 이미 4,660개 정도의 법이 내려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시작이잖아요. 예, 예. 이런 점들에 뭐가 필요한지라고 하는 것들을 서로가 많이 크로스 체킹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 특히 제주도민들도 요즘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달라진 게 우리가 뭐 있었나 하고 주민 만족도가 상당히 중요한데 주민을 만족시키고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그쪽 분야가 오히려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오히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뭐 평화를 이야기하고 제주도는 관광을 이야기했는데 제주도가 이 관광이 피곤한 거예요. 예, 예. 오히려 주민들은 조용히 살고 싶어하는 그렇죠. 그런 분들도 계세요.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하나의 또 경제가 그게 경제가 돼버리거든요. 제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 우리 전라북도도 주민 만족도와 필요도나 행복 정도는 정말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라고 하는 건 처음에 준비 단계에서부터 좀 독특하게 다른 시도와는 다르게 출발할 수 있는 게 거버넌스입니다. 다른 시도보다도 이런 거버넌스가 우리는 처음부터 잘 돼 있다라고 하는 열린 사회나 열린 지역이나 열린 사회로부터 시작하는 독특한 시작을 오히려 전라북도는 거버넌스가 시작합니다. 협치가 시작하는 전라북도가 되겠습니다 해서 예. 지금 현재 연구물이나 보고서나 전라북도 종합발전 계획이나 이런 게 전북연구원 또 교수님들 전문가들 몇 분이 시작하시고 이러는데 좀 아래쪽에 있는 시민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볼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가 귀농귀촌 하셨던 분들도 상당히 지역 내 중앙 내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이러는데 예, 예. 숨어있는 우리의 인재들을 찾아내고 그게 시민이고 도민이거든요. 예. 그분들을 우리가 쥐어짜고 잡아내고 우리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전라북도는 이 거버넌스가 지역의 모든 여론을 조성하는 하나의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거에서 요걸 좀 준비해보는 독특함이 좀 있었으면 시작할 때부터. 이게. 예. 우리 지역에 10명의 국회의원들이 있고 또 우리 지역 출신들의 뭐 비례를 통한 여러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 의원들의 어떤 활약, 노력에 의한 특별법 통과 이후에 이제 특제도 출범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우리 전북이 특별해지긴 합니다만 전북의 정치력이 뒷받침돼야 되는 숙제가 지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이후에 파행 예산으로 이어진 탓을 하지 않을 수 없겠고 우리 김관영 지사께서는 성장통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 아픔을 딛고 일어나서 더 성장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홍석빈 교수님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행정만 특별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북의 정치력, 전북의 우리 유권자, 특별자치도 도민으로서의 이 바라보는 의식 또한 더 관심 있게 더 수준 높게 좀 바라봐야 되는 숙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예, 민주주의 국가는 이제 상권 분립이죠. 예.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의 상권 분립인데 국회의원이라는 중앙 입법부, 그다음에 또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또 지역의 입법부가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행정단의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치는 룰을 정하는 곳이죠. 예. 입법에서 정해진 룰에 따라 가지고 행정에서 집행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국민이 판단하시고 또 권력을 어느 정치 세력한테 줄지 말지를 결정하시지 않습니까? 예. 룰을 결정하는 게 이제 입법부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다양한 중앙 차원에서의 새로운 법 개정 또 제정 그리고 지방조례 차원에서의 또 재개정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하듯이 이제는 세부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예. 당연히 김 지사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통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서 다시 달리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긍정의 힘도 중요하고 도전 의식도 중요하죠. 근데 이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주어진 우리 전북의 객관적인 현실을 좀 냉정하게 인식을 하고 독자 권역으로서의 이제 컨텐츠를 채워나가는 그런 작업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례별로 이제 저희가 실행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죠. 실행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결국 전북경제 제도약을 통해서 이제 달성이 되겠죠. 따라서 전북의 소재에 있는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하기에 좋은 환경을 구축해 줘야 되고 또 2차 전지 특화 산업이라든가 기타 지금 도에서 계획한 여러 산업 분야별 내용들이 제대로 진행이 잘 돼서 진행이 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기 박 단장님 나와 계시지만 특례 실행 준비단도 구성해서 이제 저희가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조금 이따 우리 박 단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알고 저는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제 그 부분입니다. 크게 보면 이제 농생명 산업 수도 하지만 특자도로 들어오면 이제 글로벌 생명 경제 도시라는 기치 하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기치를 세운 건 우리가 이 전북특별자치도 우리 과거에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을 기반으로 해서 시책을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강점이 무엇이라고 보세요, 단장님께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이제 강점은 기본적으로 호남권에서 이제 분리됐다. 그래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권역을 가지고 인정을 받았고 스스로 이제 목표를 세우고 일을 할 수 있고 또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되겠고요. 금방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농업 분야가 그동안 우리의 전통적인 산업이었고 또 우리 지역 내에 농업과 관련된 인프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것들을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이제 더 미래를 설계하는 부분 쪽으로 나가야 되고 그러는 의미에서 이제 농생명 수도로서 또 지사님이 민선 8개에 들어와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농생명 분야를 우선적으로 잘하는 부분을 일단은 먼저 끌고 나가자 그런 의미로 이렇게 정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그동안 잘 해왔던 것들도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통 문화라든지 우리가 청정 에너지 부분 또 그리고 이제 새만금이라는 또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 기반을 바탕으로 특별법에 부여받은 그런 것들을 권한들을 더 전북만의 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례가 적용되는 시점은 올해 12월 27일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름이 바뀌었고 이제 준비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고 어떤 분야를 그래도 핵심 산업으로 설정했는지 그 부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우리 이제 두 패널들과 말씀을 더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특례에 이제 담은 것들이 5대 핵심 분야 3개 기반 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농생명 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생명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산업 진흥, 문화관광, 그리고 고령친화 복합단지를 조성해서 저희들이 고령친화 산업의 생태계를 좀 구축을 해가지고 전북의 새로운 미래로 어떤 동력 산업으로 만드는 부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2차 전지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수소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첨단 미래 산업들을 육성하는 부분 이런 것들 들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민생 특화 산업인데요. 우리들이 그 수산 종자 산업이라든지 지역 중소기업 지원, 그다음에 식품위생 등 각종 민생과 관련된 특례들을 촘촘히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도민들은 그거 기존에도 있었던 거 아니야? 이게 우리 특자도가 되면서 그럼 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어떻게 좀 더 달라지는 것인가 이런 의문점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4개 시군에게는 또 어떻게 해당이 되는 것인가? 이게 도지사 혼자 끌고 가는 것은 아닐 텐데 말이죠. 김택준 대표님. 그래서 돌아보기를 해보자고 했던 게 14개 시군의 지역 이야기와 또 지역에서 바라는 것과 지역이 했었던 그런 종전의 사업들을 포함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농생명도 종전의 이야기가 안 나왔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농생명 중에서도 우리가 이슬람이나 이쪽 지역에서 석유를 국가의 주력 사업으로 만들었듯이 우리는 쌀을 주력 사업으로 이걸 무기화할 수도 있었는데 이게 오히려 쌀 농사가 점점 더 쇠퇴되는 그런 역할이 했었는데 새만금에서도 역시 줄었어요. 처음에 농토였지만 그래서 이제는 국가 비상식량 계획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대한민국에. 식량 안보 식량 위기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왜냐하면 식량 자급률이 23%밖에 안 되니까 G7에서 제일 꼴등이죠. 그것도 쌀이 오히려 난 전라북도가 지역 비상식량 계획을 먼저 세워서 적어도 대한민국은 다른 데는 쌀 수출을 못하고 있더라도 우리는 이 정도를 비춰가고 있고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그런 사업이나 산업이나 이쪽 분야에 더 뿌리를 좀 내리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농생명이 그렇게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 10대 핵심 특례 중에서도 환경과 생명과 이런 분야가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은 오히려 특자시키는 게 오히려 굉장히 이제 바람직했다고 보고 청정에너지 같은 경우는 종전에 우리가 그렇게 태양광 이야기를 했었어도 또 이 정부 들어서는 태양광 이야기가 없거든요. 예. 오히려 우리는 지역에서 그런 경쟁력으로 좀 준비해서 적어도 전기 자급률은 대한민국에서 전라북도를 가봐야 전기에 대한 자급률이 있더라. 식량 자급률이 있더라. 다른 데에서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기본 식량, 기본 생활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 또 생명 서비스라고 하는 용어를 선택을 했어요. 예, 예. 다른 지역에서는 안 쓰는 그 생명 서비스인데 이건 정말 지역에 환경하시는 분들이나 또 농업하시는 분들, 전문가분들이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셔야 되는 게 야, 거기 가면 생명 서비스가 뭘까라고 궁금해서라도 거기 가면 말년에 고령층화가 됐을 때 야, 편안하고 이해고 건강은 그 도에서 정말 책임져 주더라. 맞아요. 예. 시골까지도 의사가 부르면 오더라. 이 정도의 시스템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에 누구든지 간에 말년에는 나이가 들어서는 전북이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듯이 예. 내용을 채우는 이런 용어가 상당히 그러니까. 중요할 것 같고 아까 식품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도 예, 예. 이 익산에 식품 클러스터 있죠. 국가산단입니다. 완주군에 예. 녹갈푸도 있죠. 또 순창에 고추장도 있죠. 또 전주에 음식 창이듯이 있어요. 예. 이 산업을 뭉쳐서 클러스터화 해본 적은 없어요. 각자 나가고 있어요. 예, 예. 이제는 오히려 먹을거리 한다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처럼 아침에 출근하면서 바로 길거리에 앉아서 아침 식사 해결하고 바로 가요. 근데 우리는 아침부터 식사를 해서 먹어야 되고 그 시간이 있고 그러는데 예. 여성들의 사회생활이 많아지면서도 불구하고 이제는 식생활 문화도 좀 다르게 달라져서 오히려 집에서 바로 아침을 먹을 수 있거나 우리 집 주위에서 간단한 우리 아침 식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예. 식당들이 주로 있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라주에 오면 어느 식당을 가더라도 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해결할 수가 있겠더라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하나의 근데 지역의 이제 작은 산업이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는 되는데 아마 이 도민들, 청취자분들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아니 단장님은 글로벌 생명 경제를 얘기하고 있는 특자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김덕진 대표님은 그 작은 것들 물론 이제 쌀이 작다는 의미가 아니라 규모로 봐서는 이게 좀 간극이 있어 보입니다. 그게 이제 글로벌이 되는 게 지역에서 먼저 상품화가 예, 되어야 예. 글로벌이 되는 것이어서 아, 그렇죠. 지역 자산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홍석평 교수님 네. 이제 여기에 이제 그 디테일이라는 게 현실로 적용될 수 있게끔 어떻게 이제 준비할 것이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도민들 피부로 와닿기에 특자도가 됐더니 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우리 1인당 국민 총생산이 늘어나고 뭔가 우리의 경제 수준 그리고 삶의 질 만족도가 올라가고 있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민관 협력이 이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예. 영어로는 Public Private Partnership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결국 이제 전북특별자치도를 통해서 행정단에서 전북도청과 14개 시군이 진행해야 될 사업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이제 뒷받침해 줘서 실제 구동이 되는 경제와 산업, 기업 분야의 이제 역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예. 이런 민관 협력 파트너십을 제대로 잘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제 몇몇 기업인들 만나봤을 때 이제 도내에 이런 말씀하세요. 전라북도가 최근에 이제 도에서 주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141 공무원제 맞습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예. 거의 맞춤형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고 한 달에 한 번은 방문한다. 예. 그런데 이 기업인들이 다른 말씀을 또 하시는 것이 전라북도만큼 우리 그 광역 단위의 그 지자체 중에서 규제가 강한 데를 내가 처음 봤다. 도대체 이게 사업 못 해먹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예. 이런 갭, 간극이 그럼 왜 생길까? 예. 도정은 캐치프레이즈를 그렇게 걸고 나가는데 현실에서 기업인들이 느끼는 고충은 또 한편 이런 측면이 있다고 치면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 갭을 이제 좁혀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민관 파트너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전북 특자도가 이제 12월 27일부터 구체적으로 실행은 되지만 지금 현재 법의 131개 조항은 사실 제주 특자도가 출범했을 때의 363개 조항에 비해서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지금 이제 제주는 총 481개 조문까지 되어 있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결국 일은 사람과 돈이 하는 거죠. 예. 제주특별자치도법 같은 경우는 인사 제도에 있어서 한 10개 조항을 두면서 굉장히 그 도가 자율권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모지규제를 운영한다든가
또 도 공무원을 전국 단위에 채용할 수 있는 권한, 그다음에 지역 단위의 인재를 또 채용하고 예. 분야별로 보직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고요. 국가와 특별자치도 간의 인사교류 및 파견, 그리고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훈련 이런 것들이 다 구비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물론 이제 앞으로 전북특자도법도 계속 개정을 통해 가지고 보충해 나가겠지만 아직 131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 현재의 법 체계에는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이제 약해서 제가 아까도 이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더더욱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돈이죠. 재정 문제인데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제2편 특자도의 설치 및 운영 제8장에 제120조부터 131조항까지 11개 조항에 걸쳐 가지고 자치 재정을 명확히 하는 국가로부터 받아올 것들은 받아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세금을 거둘 수 있고 지방세와 또 기업들에 대한 세액 감면 조정들을 할 수 있고 지방교부세도 3%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정 확충 방안이 마련되어 있어서 결국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도 이런 재정 특례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향후 총선 이후에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이런 정치권에서 이 특자도의 재정 특례나 또는 각종 특례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입법 근거, 룰을 세팅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데 정치력을 집중할 필요가 크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박경규 단장님 대부분의 공무원분들이 정말 자기 일처럼 소신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십니다. 과거 민선 초기에서 지금 8기까지 오고 있는 과정에 많은 변화를 또 실감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이제 지사님 바뀐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하신 말씀 속에서 행정이 전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이 파트너십, 그러니까 중간 조직이라고 하는 완주를 예를 들면 비즈니스 커뮤니티 센터 같은 곳을 통해서 계속 협력하고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결실을 맺어가는 그 과정들이 지금 완주가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1인당 뭐 GRDP도 지금 군 단위에서는 거의 1위를 할 정도. 아마 이런 롤모델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특자도가 되긴 합니다만 행정에서 모든 걸 끌고 갈 수 없는 한계점에 대해서 이런 연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고민들은 어떻게 이런 말씀 들으시면 공무원 생활을 30년 넘게 하신 분으로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전북 특별자치도를 행정에서만 다 끌고 갈 수는 없고 결국 도민들과 함께 해야 되고 많은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같이 해서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 가지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소통과 함께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기구, 거버넌스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 지원위원회가 있고 또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저희들이 또 2차 특례 발굴에서 특례 발굴 또 위원회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과 같이 협력해서 특별자치도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례 조항을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해지면 안 됩니다. 이거 만들 때도 잘 만드셔야 되고 여기 이 조항을 토대로 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안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함께 우리 도민들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더 특별해진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전북회의 김택천 상임대표, 우석대학교 교양학부 홍석빈 교수,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단의 박형규 단장 함께하고 있는데요. 전라북도 이름만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뀐 게 아닙니다. 의회도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교육청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이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의회의 역할도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의회 의원을 전화 연결할 텐데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특별위회 강태창 위원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우리 패널분들도 같이 들어주시고 말씀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특별위원장 강태창입니다. 특별자치도 지원특별위원회라는 곳이 있군요. 네,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저희는 지금 어떤 소외됐던 전라북도의 간절한 바람 속에서 저희가 2022년 12월 28일 날 특별법이 제정되었잖아요. 또 제정 후에는 어떤 특례 발굴이라든가 제반사항 추진을 지원하는 특별위원회, 특별자치도 지원특별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통해서 저희가 특례 발굴이라든가 추후 전략을 이제 여러 차례 논의를 하고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정책토론위원회 그리고 제주도 특자도 방문 또
특별자치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 방향들을 저희가 모색을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국회도 여러 차례 또 방문을 했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도 방문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저희 행정하고 같이 전부 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 또 그 결과 2023년 12월 8일 날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지요. 예, 예. 그래서 그동안에 광역시가 없어서 각종 소위 그리고 차별을 받아왔던 우리 전라북도 특별자치도가 새로 출범함에 따라서 균형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저희가 정립할 수 있는 어떤 그 제도적인 계기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예, 예. 이를 빌어서 우리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도내 시군의 그 정치권들 함께 이뤄낸 결실인 만큼의 앞으로 큰 새로운 희망과 행복을 가져다줄 전북 특별자치도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예, 도의회 지역 특유의 역할을 통해서 결실을 얻은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말이죠. 이런 특례를 시행하려면 시행령과 조례 제정 개정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 부분은 네. 어떻게 좀 준비하고 계실까요? 저희가 지금 보면은 현재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리셨겠지만 330개 특례 그리고 131개 조문이 이미 지금 12월 달에 통과가 됐습니다. 예. 우선 필요한 것은 아까 제가 우리 단장님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예. 10여 개 시행령이 지금 다급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조례 지원을 위해서 조례 재개정, 정비 이러한 것들이 의회에서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집행부하고 협력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이관받은 특례가 지역 발전을 전진할 수 있도록 또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도 저희가 꼼꼼하게 준비를 하겠고요. 예. 올해 또 출범한 만큼 중앙정부 또 교육청, 교육특별자치도 같이 긴밀한 협력 관계를 한번 이어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 모든 공동대응도 저희가 꾸준히 이어갈 것이고요. 이것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 상임위원회가 개편되는 거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예. 집행부의 어떤 그 조직 개편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또한 의회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자치위원회는 기획행정위원회로, 환경복지위원회는 농업복지환경위원회로, 농산업경제위원회는 경제산업건설위원회로,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문화안전소방위원회로 소관부서가 조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연대 활동도 지속적으로 벌일 예정이고요. 지난 2022년도에 의회 인사권이 독립이 됐지만 예산권 편성이라든가 조직 구성권이 여전히 지금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의회가 지금 반쪽짜리 독립이거든요. 그래서 전국의 이제 지방의회 그리고 특히 4개 시군의 특자도 의회하고 같이 연대해서 해법을 한번 모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 강태정 의원님 들어주시고요. 박형규 단장님. 그런데 이 많은 도민들께서 현재 지금 뭐 재정 특례를 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이러한 330여 개의 특례와 131개 조문을 통해서 진행을 할 때 아니 돈이 있어야 이거 뭐 진행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부분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 정부의 재정 투입을 이끌어내야 되는 숙제가 남아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단장님. 일단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도민들이 재정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그 질문들이 많습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많은 그 도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방안들을 좀 마련해야 될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특별자치도 출범과 아울러서 특례에 적용된 것들을 보면은 일정 부분 산업에 대해서 국가에서 그 권한을 주고 또 권한 중에 일부 또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이게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많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중앙부처를 다니고 국회도 다니고 많이 설득 과정을 거쳐서 일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정부 입장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그런 근거들이 없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5대 핵심 분야와 관련해서 5대 핵심 분야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정이 필요한데 그 사업별로 분야별로
일정 부분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또 열심히 또 사업을 발굴해서 중앙부처를 설득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운영에 따른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 타 특별자치도에서 하고 있는 것들도 한번 보고 또 같이 공조를 해서 정부 제도 개선을 요구하면서 국가 지원뿐만 아니라 또 자체 재원도 확보하는 쪽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강태창 위원장님. 네네. 이런 재정권의 한계를 이제 뛰어넘기 위해서 더 많은 의회 정치권에서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네. 현재 지금 균형발전,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별도 계정을 설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 외에는 재정분권과 관련된 의미 있는 특례가 없는 것은 현재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보다 먼저 특별자치도가 된 강원이라든가 제주 또한 그런 재정과 관련된 특례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시간을 두고 재정분권과 관련된 특례들을 발굴하고 또 이를 체계적으로 확보를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상황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도의회 차원에서는 뭐 건의안이라든가 촉구안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재정 특례 확보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피력을 할 것이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 차원에서 특별자치도 도시간의 적극적인 상호 협력, 협조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대응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별위원장인 강태창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김택진 대표님, 홍석빈 교수님, 이런 한계점, 이 재정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노력,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재정 문제는 사실 지방자치단체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결국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또 중앙의 입법부인 국회 차원에서 법 개정이 이제 동시에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어서 사실은 이제 손뼉도 이제 양쪽이 마주쳐야지만 소리가 나듯이 굉장히 이제 중앙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일례로 우리나라 지방세 비중이 24.7%입니다. 근데 독일은 53%, 미국 46%, 일본 38% 등에 비해서 매우 낮죠.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방세 세율과 감면에 대한 권한도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앙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독일은 이제 16개의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로 치면 이제 광역자치단체가 되겠죠. 독일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런 주요 세금을 연방정부하고 주정부가 동일한 비율로 배분합니다.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게 독일 말로 이제 게마인데라고 하는데 우리식으로 치면은 구 또는 읍 이 정도에 해당하는 단위입니다. 거기에는 자체 조례를 통해 가지고 도로 포장세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을 수가 있고요. 심지어 그 반려동물인 강아지세 같은 항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재정도 조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방세 특례가 연방정부와의 이제 조정을 통해 가지고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재원 확보가 상대적으로 지방세 비중이 우리보다 이제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중앙정부하고 협력하고 이제 전체적인 법 개정을 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독일의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정신은 서로 다른 광역자치단체 간의 갭이 크면 안 된다. 될 수 있으면 평등하고 대등해야 된다. 이게 이제 독일식 지방자치단체가 지향하는 지향점입니다. 근데 우리는 GRDP도 굉장히 편차가 크듯이 지역별 편차가 너무 크거든요. 가난하고 부자인 그 지역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뭐 광역자치단체 내부에서도 뭐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과 강북이 다르듯이 전라북도 뭐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이제 총선 이후에 그 전북특별자치도 자체의 법 재개정과 특례 보완도 중요하겠지만 전북 국회의원들이 중앙에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평등하고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끔 지역정치권이 분발해가지고 중앙의 입법 필요한 사항 또 행정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와 조정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 이런 부분들 채워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택진 대표님. 저희가 지방자치분권 이야기할 때 20년 전부터 했었던 이야기인데요. 재정 자립도 입법권 이 조직권까지 행정권까지도 2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법은 지방자치법이라고 해서 자치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도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독일하고 우리가 그런 차이가 있는데 전북이 아까 계속 낙후되었지만 하지만
낙후된 것도 하나의 큰 요구가 될 수 있고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그렇죠.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여기 나타나는 것이고요. 특히 재정권과 관련해서는 종전에 노무현 정부 때에도 7대3 이야기가 나오게 됐었죠. 중앙이 7이고 지역이 3인데 이걸 6대4까지도 내릴 수 있다. 이렇게까지 약속을 하고 공약까지도 했어요. 예. 또 지난 정부에서도 그랬고. 근데 이게 자치와 분권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 속에서 계속 뒤로 미루어지고 또 분권과 자치라고 하는 본래 의미를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영향이 있는데 이게 바로 정치권의 그런 역할이기도 해요. 그래서 완벽한 지방자치는 말씀하셨듯이 아까 재정권이 지역으로 지방세가 비율이 좀 적게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국고와 지방세 비율이 적어도 6대4 정도는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하고 적어도 지역자치로서는 읍면동 자치도 굉장히 중요하다. 1공학 때는 했었잖아요. 예. 그러나 2공학 넘어오면서 그게 이제 부산이 되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완벽한 자치를 위해서도 시민자치나 주민자치나 지역자치를 위해서도 읍면동 자치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 시민사회의 계속된 주장인데 이건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나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염두에 두고서 분권의 시작은 평균형이다. 또 낙후된 지역에 대한 공동의 경제력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서 정치활동이나 지역활동들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재정 그 권한을 좀 가져올 수 있습니까? 이게 재정 특례가 아직 담지는 못했지만 제주처럼 한 3% 정도를 담을 수도 있고 담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그 특례나 조문에 맞게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국가로부터 재정을 가져오려면 이게 여러 가지 법적 사항이 많이 있어서 예. 법률의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법률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정치권의 노력이 그렇죠. 필요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재정권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도민의 어떤 목소리를 함께 내서 정치인권과 같이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겠고요. 예. 그래서 많은 그 지방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게 안 되더라도 이제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JDC라고 해서 그 제주도 발전 그 관련 그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거기에서 공항이나 이런 데 면세점을 운영을 해서 그 일정 부분 소득을 또 제주도에 쓰고 있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뭐 강원랜드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우리 도도 어떤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공공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설립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펀드라든지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모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예. 도민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택진 대표님, 그 아무래도 뭐 20년 다 돼가는 제주나 세종, 물론 세종은 좀 시이긴 합니다만 강원과의 어떤 롤모델 사례를 벤치마킹 한다든지 아니면 같이 협업을 통해서 계속 연대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지금도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작이 됐죠. 지난번 제주에서 4개 특별자치도가 우리 단장님들, 지역의 시민사회 그리고 연구원, 이 대학까지 해서 저희가 토론을 가졌을 때도 정말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제는 제주도 준비하고 있는 게 제주 특별자치도가 아니고 제주나라 뭐 이런 용어를 사용하듯이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가 하면 예. 특히 이제 대구에서 가졌던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남북권과 관련된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북권까지 우리 전라북도, 전라남북도, 광주 그리고 대구에서부터 부울경까지 이 남북권 경제권에 대한 토론을 경산대학교에서 가졌는데 예. 경산시가 인구는 13만인데 대학이 13군데였더라고요. 근데 이 토론회를 220명의 석학들이 분야별로 하나씩 지역에 대한 의견들을 제출하고 이 의견들이 지역의 개혁으로 대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 정도의 연구를 해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예. 정말 좋은 하나의 작품이기도 했는데 우리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석학들을 좀 모셔다가 홍 교수님처럼 대안을 내드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역의 자산으로
이제는 R&D나 이런 부분들도 지역의 하나의 자산이 될 수 있는 것이어서 오히려 대학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에서 어떤 내용들을 담아서 지역에다가 내주느냐에 좀 달려 있는 것이어서 예. 오히려 그런 부분은 지역의 활용력이 상당히 좋고 홍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파트너십 말씀하셨고 저도 거버넌스 말씀하셨는데 지역의 열린 사회, 열린 전북특별자치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홍석평 교수님 이제 대학에 계시니까 이제 대학도 독자적으로 이제 존립하기 어려운 구조. 왜냐하면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원조차 어려운 상황. 그래서 정부는 RIS나 라이즈 글로컬 대학 이제 전북대에서 선정됐고 함께 가야 되는 각자 도생이 아니라 협력해서 같이 가야 되는 구도. 특자도도 역시 그 일관된 방향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느 기관 하나 잘한다고 되지 않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뭐 1월 1일 됐다고 아침에 바뀌어진 거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일상은 우리의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인구수 계속 줄어들고 있고 재정 자립도 떨어지고 있고 여기에 정치력은 10석에서 지금 획정안에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한 석이 줄어든 9석의 대상이 됐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인정한 채로 특자도를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도민들이 좀 아셔야 될 것도 많고 특히 정치권에 좀 주문하고 싶은 내용 많으실 것 같아요. 아, 네. 우리 전북 정치권 그동안 뭐 나름 열심히 해왔고 또 뭔가 성공 스토리를 만들려고 노력은 해왔죠. 하지만 예. 이제 엄연한 현실은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라는 것이고 최근에 언론사 신년 여론조사 보니까 전북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 교체 지수가 60%가 넘더라고요. 맞습니다. 또 뭐 그리고 뭐 중진들 귀환론도 있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전북이 살아갈 유일한 길은 이제 결국 먹고 사니즘, 즉 먹거리에 해당하는 경제와 산업을 살릴 수 있냐고. 이제 올해 전북 도정의 목표도 결국 이 경제에다 방점을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배가 불러야 뭐 문화예술 공연도 보고 싶지 배가 고프면은 다른 생각이 아무것도 안 들죠. 예. 따라서 청년이 머물게 해주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필요하고 청년이 남아 있어야 전라북도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그렇죠. 것입니다. 따라서 지상 최대의 가지는 전북 경제의 제도약이에요. 그러기 예.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경제를 알아야겠죠. 산업을 알아야겠죠. 국제적인 추세도 알아야 되고 디지털 대전환이나 에너지 대전환 같은 이런 글로벌한 경제의 메가 트렌드 변화도 알아야겠죠. 예. 그냥 과거 70년, 80년대식으로 자기 지역 관리나 하고 공부 안 하고 그냥 그 중앙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이제 지역에 내려와서 행세하는 그런 정치의 시대는 갔다. 예. 또 있어서도 안 된다. 이번에 사실은 지금 어제 보니까 예비 후보로 전라북도 10개 지역구에 등록한 예비 후보가 한 3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특정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약 80% 이상 소속돼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동안 전북 정치권이 너무 고인물이었다. 고인물은 어떻게 됩니까? 썩기 쉽지 않습니까? 예. 새로운 물이 계속 들어와 줘야 되고 그게 결국은 이제 충격이 되고 또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될 텐데 우리 전북 정치권은 그동안 발전과 변화에 너무 게을렀다. 예. 문제는 이제 유권자들이 선택지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나물의 그 밖 같은 지금 상황이어서 굉장히 답답해들 하시기 때문에 예. 과연 이번 총선에서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할 그런 역량 있는 또 전문 지식이 있는 또 경험이 있고 실행력이 있는 후보자들을 뽑아낼 수 있을지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예. 개인적으로. 김택준 대표님 작년에 정말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정말 크게 한 대 맞고 우리 국회의원들 삭발하고 또 도의원 기초의원 할 것 없이 또 서울까지 상경해서 총궐기 대회 열었습니다. 맞기 전에 우리 힘을 키우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유권자들이 살아있고 살아있는 눈으로 매서운 심판 그리고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특자도와 더불어서 함께 갈 수 있는 이 지속 가능한 전북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대목에서 우리 도민들께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도권에서의 피해 또 호남권에서의 피해 특자도도 맨 마지막 문을 좀 통과를 그렇죠. 했는데 뭐 수출 자유 지역이라고 하는 그때 그 시대를 좀 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이 다 수출 자유 지역을 다 줬어요. 예. 부산까지 평택까지 인천까지 다 줬는데 너무 수출 자유 지역이 많다 보니까 그 법에 적용을 못 받는 거예요. 이 특자주가 그런 상황을 담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젠 전북은 전북공화국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중앙에서 이걸 내용들이 보면 이번에도 내용들이 보면
지원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한다가 아니에요. 예. 할 수 있다예요. 오히려 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영역도 작은 거에서부터 우리 거화, 지역화, 전북화로 만들어서 할 수 있으면 좋겠고, 특히 속된 이야기 같지만 예. 전라북도 100만 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도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표입니다. 그렇죠. 예. 이제는 그 표를 가지고 전북이 우리 지역을 또 우리 집안에 좋은 산업들,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전북을 담을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전북의 유권자로서의 생각과 시민들의 생각이 많이 좀 다양성과 다양화된 프로그램 안에서 전북의 정치 수준이나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높여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1월 18일부터 전북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드려야 될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출범식에 참석해서 지역의 경제 또 전라북도를 걱정하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이제 실행은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인데요. 우리 그 중심에 박형규 단장님이 계십니다. 마무리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전북특별자치도가 우리가 좀 새롭게 도약하자는 의미로 시작이 됐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직도 특례가 발굴이 돼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또 발굴된 부분들을 부처 설득 과정에서 부처를 이해를 못 시켜서 결국은 안 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인 설득 논리를 만들고 또 새로운 또 특례를 발굴해 나가고, 특히 이제 시군과 함께하는 특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선 행정을 하는 게 결국은 시군이거든요. 그래서 시군과 같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부 개정을 통해서 특례가 발굴됐고, 이 발굴된 특례가 올해 12월 27일 날 이렇게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도 담고, 또 제도적으로 정비해서 조례도 만들고, 또 각각 사안에 대해서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차질 없이 전북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했지만 나아갈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택진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부족한 부분들은 제주도가 벌써 7번의 법 개정을 통해서도 4,660개 정도의 법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불만점이 좀 많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중앙부처에 불수응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타 지자체와 다면체를 좀 형성을 해서 활용해서 하는 그런 정부 수용 논리가 제대로 좀 논리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특히 주민 체감들을 높이는 그런 전략들이나 정책들이 좀 꼭 필요하다. 왜 제주도도 지금 우리가 보건대는 지방자치가 벌써 10몇 년 지났으니까 많이 나아졌겠지 했는데 아직도 주민들의 만족도가 지금도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특히 주민 참여 부분은 좀 필수적으로 내용에다 넣던지 조례에다 활용을 해서라도 했으면 좋겠고, 특히 이 메이저 나인 그룹이 참여하는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를 우리는 전라북도에서 최대로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메이저 나인은 공무원에서부터 일반 시민까지의 다양한 계층들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이제 노동계가 여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전북을 하나의 동력으로 끊을 수 있는 여건이면 참 좋겠다. 예. 그리고 그 거버넌스가 저대화돼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의회의 조례재정권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필요하고, 특히 주민 행복도와 관련된 정책은 꼭 필요할 것 같다. 정말 주민이 행복한가? 지금까지 전라북도 주민은 전국 경제의 2%라고 했었는데 행복했을까라고 하는 이런 돌아보기에 상당히 좀 방점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 교수님 짧고 굵게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예, 전라북도 특별자치도라는 한 그루 나무가 심어졌습니다. 이 나무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도민들이 협력하는 가운데서 큰 숲을 이뤄서 전라북도 천년대계를 이루길 바라고요. 이제 4월 10일 날 총선이 다가오는데 보통 밥 한 끼는 한나절 정도밖에 감흥을 못 주고 예술은 한 일주일 정도밖에 감흥을 못 주죠. 총선을 통한 국회의원들은 4년짜리 감흥을 주냐 마냐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선택해놓고 나중에 후회하면서 손가락 부러뜨리냐 이런 후회가 안 생기도록 이번 총선에 전북도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예,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 축하드리고 우리 도민들 함께 열심히 또 뛰어가시죠. 100년 대계를 향해서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 전북은 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석대학교 교양학부 홍석빈 교수,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단의 박현규 단장, 지방분권 전북회의의 김택천 상임대표와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